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우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거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의 필수인 겨울방학 특강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추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제일 겨울방학 특강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실 특강을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탐구 보고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모의 면접 훈련, 그리고 특목 자사고 기출문제를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특목 자사고를 가기 위해 선행만 계속 나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입시 공부와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탐구보고서, 자기소개서, 모의 면접 훈련, 그리고 특목 자사고의 기출문제 풀이가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평소 때는 선행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학 때 이런 훈련들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문 제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쉬운 탐구 보고서 몇 개를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수질 오염에 대한 연구라든지, 여기 보이시죠? 수질 오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한번 특강으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황색포도상 구균이네요. 황색포도상 구균을 직접 배양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황색포도상 구균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요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기도 하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하는 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거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정말 괜찮겠죠. 이런 것도 제가 방학 동안에 탐구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해 보시는 거 굉장히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요거는 이제 공평한 분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케이크를 한번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반을 딱 잘라요. 제가 반을 자른 다음에 줍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반을 잘라도 상대방 보기에 조금이라도 큰 쪽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가 더 큰 거 가져가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직접 실험도 해보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학 동안에 이런 탐구 보고서 외에도 직접 보시면 이제 자기소개서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모양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심화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건데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이거 난이도 있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뭐 넬로, 여기 보면 이제 넬로 삼각형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볼까요? 이거는 뭐죠? 선거의 정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혈액형 조사네요. 혈액형 조사를 해본다거나, 대장균 오염도 괜찮겠죠. 이런 것도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탐구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넬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넬로 삼각형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폭이 일정한 도형이라는 거죠. 특히 어느 쪽에서 가도 폭이 일정한 도형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자, 실제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넬로 삼각형 갖고 드릴을 만들었더니 삼각형이었는데 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를 원리를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는 거고요. 폭이 일정한 도형을 직접적으로 컴파스를 가지고 그려보는 겁니다. 정삼각형 중심에 한 변의 길이가 같게끔 이게 정삼각형의 컴파스를 갖고 그려보면 폭이 일정한 도형이 되는데요. 뭐 기타 피스 같은 것도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폭이 일정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바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볼까요? 성당에도 있고 넬로란 삼각형이 구멍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탐구 보고서 작성해 볼 건데요. 탐구 보고서 어떻게 되냐면 주제, 동기, 탐구를 통해 알고 싶은 점, 준비물, 방법 및 절차, 탐구 결과 예상, 실험 과정, 실험 결과,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점,
탐구를 마치며 탐구 자료 이렇게 쭉 11가지 요소를 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보이시죠? 주제, 이렇게 알고 싶은 점, 준비물, 그 다음에 방법 및 절차나 예상, 과정, 활동지에다 직접 그림도 그려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를 통해 알게 된 점 마치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독서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직접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걸 직접 독서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독서를 쓰는 방식은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볼까요? 제목, 지은이, 동기, 요약. 이 책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나?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나?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학습에 관련된 활동은 무엇이 있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직접 보고서를 써가면서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한 거는 탐구 보고서를 뭘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탐구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방학 동안에 어떤 특강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보고서나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특히 예비 중3들 같은 경우엔 모의 면접 훈련도 중요한 요소니까 꼭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